안녕하십니까, 양서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하고는 실시간도 동영상도 또 현장 수업도 다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목요일 2교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여러분들 6교시에 요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수업을 들을 텐데, 혹시 만약에 그 코로나 검사로 인하여서 못 듣는 친구들을 위하여 온라인 클래스에도 3일 동안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그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이제 시험이 또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4-3에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좀 복습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교과서로는 104쪽 5쪽 그리고 개념 프린트로는 7쪽 8쪽 펼쳐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7척 8척 가도록 하시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면서 갈 건데, 일단 우리가 현대사회 인권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환경권, 주거권, 문화권, 안전권이 있었고요. 얘네 넷은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제 사회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 5번째, 얘네 넷이랑 다르게 새롭게 정보사회가 대두되면서 등장하게 된 권리, 정보 소유에 관한 권리, 그래서 그 2가지, 이칠 권리, 알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5가지 중에 뭐 이칠 권리, 알 권리 빼고 얘네는 서로 충돌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4가지 중에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냈다 보장되어 있는데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 그 중에 또 하나 뭐? 환경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3개는 도시, 3개는 도시 바깥. 그게 어디?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은 도시 쪽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인권. 여기서 완전 부각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도시 쪽에서 특별히 더 많이 부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화권이 도시 바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뭘 배웠냐면 헌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헌법의 역할, 그리고 헌법이 뭐 몇 차 개정, 뭐 이런 거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권과 기본권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인권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인권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 올수록 또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권리들도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그래도 요만큼의 인권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의 기본권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권이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을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헌법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크게 2개로 요약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가 기본권 보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2번째 국가기관의 권력 작용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권력 작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장이, 그러니까 전체 10장, 전체 13, 10장 130조항인데, 그 중에 1장은 어차피 전문이니까, 그러니까 전문, 그리고 1장의 총강은 빼고 2장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장부터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이 각각 국가기관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거보다 더 넘는 식으로 권력 행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은 몇 번 개헌했다고? 그렇지, 9번 개헌했어요. 9차 개헌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헌법은 몇 호 헌법? 10호 헌법이다.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바뀌었던 게 우리 87년에 8월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이 바뀌게 되었고, 9차 개헌으로. 이 9차 개헌의 내용이 가장 크게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다시피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5년 단임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헌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1학년을 만나더라도, 만약에 그 고등학교 1학년이 헌법이 한 백과사전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
A4로 뽑으면 한 15쪽 나올까 말까? 정확하게 10장 130조와 전문으로 또 부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시사, 상식, 교양 이런 것들이 막 풍족해졌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의 체계를 좀 디테일하게 배웠는데 맨 위가 헌법이네. 그 다음이 이제 법률이네. 그리고 이제 명령이 있고, 그리고 조례규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가까운 기억이 날 거야. 헌법은 기본법,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한 거, 그리고 명령이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건 이제 국가적, 우리나라 국가의 입법부인 법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국가라고 생각하고 정부라고 생각해요. 정부 차원의 가장 이제 국가적인 측면의 정부의 행정부에서 채택하는 게 명령, 그리고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그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행정부, 경기도청, 양평군청, 의정부시청, 남양주시청, 하남시청 이런 데서 하는 게 이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입법부라는 그 법률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적으로 치기는 하지만 이거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 너희들 나중에 지방자치선거 내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너네 그러면 최소 몇 장 투표한다고? 6장 투표한다고. 그래서 경기도, 이걸 이제 광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광역에 있는 그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기도의회 지역구,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그 다음에 기초자치, 그래서 경기도 내 하남시, 의정부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양평군, 가평군 뭐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의 그 양평군수, 의정부시장 이런 사람, 그리고 행정부지, 그리고 이제 그 양평군 의회의 비례대표, 그 다음에 지역구 이렇게 6장을 최종적으로 뽑고 거기다 이제 교육감까지 해서 7장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몇 장을 합니까? 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애매한 게 어느 지역은 교육감의 교육의원까지 뽑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감까지는 그래도 전 지역이 뽑기 때문에 7개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느 지역은 또 교육의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또 8장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대로 이렇게 딱 규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우리 확실한 건 최소한 6장은 한다. 최소한. 그리고 세종시는 그 안에 또 그 하부 행정구역이 없어가지고 아마 거기는 또 조금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걸 딱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웬만한 경기도를 살 거라면 최소 경기도 교육감까지 한 7장은 뽑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다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개념 프린트 그 7쪽에 보시면 인권과 헌법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입헌주의라는 말이 있고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보시면 입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약간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얘들아 이 법치주의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어. 뭐냐면 이 법치주의를 좁은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법률에 의한 통치거든요. 법률에 의한 통치. 그런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법률은 결국 누가 만들어낸다고 했었지? 그렇지, 국회가 만든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부인 국회 기관에서 만들어낸 법률에 따라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에서 법률에 의한 통치를 법치주의다 이야기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법치는 이 법률을 포함해서 거기 봐봐. 법치주의란 좁은 의미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작용과 사업작용도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니까 이 법률이 헌법이 가장 기본이면 법률 그 다음 법률이 그 헌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이제 디테일하게 조항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타 행정작용들도 다 이 법률에 따라가야 된다 라는 뜻인 거고, 넓은 의미로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법에 의한 지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 법률은 아니야. 이거는
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모든 규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룰, 막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도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들하고 생활하시면서 그 방 안에서 지켜낸 규칙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다 같이 몇 시에 일어나도록 하자. 뭐 샤워 순서는 누구누구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먼저 씻는 사람들이 뭐 청소를 하면 늦게 씻는 사람들이 뭐 앞 시간에 뭘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지어놨고, 그거에 따라 6명이 움직이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1학년 5반인데 1학년 5반의 학급 규칙, 우리 연초에 세웠었는데 뭐 선생님들께 인사 잘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규칙을 지켜서 그것들을 다 지배한다라는 의미의 법치주의도 돼.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법치주의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입헌주의가 들어가는 건데, 입헌주의가 무슨 뜻이냐? 거기 보시면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부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에 의한 지배인데, 이 입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절 초대 그 최초의 헌법을 규정하고 그걸 토대로 국가가 세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세워졌을 때부터 이 헌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토대로 국가 권력이 세워지고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 입헌주의 헌법에 국회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으면 그거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법치주의, 그러니까 여러 규칙, 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입헌주의, 헌법에 의해서 이 국가의 토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좁게 법치주의를 좁게 해석하면 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작용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서 할 것이 뭐냐면 그 2장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것들은 최소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드릴 텐데, 그림 되게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자면, 일단 요렇게 토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대가 헌법 제10조고요. 요거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제 조항의 별명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줄여서 행복추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복추구권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고요. 그 위에 이제 5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 다음에 선정권. 근데 우리 인권신앙의 역사랑 비슷하게 같다는 거 느껴질 거야. 그 다음에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에 선배들한테 가르치면서 너네 시험 전날에 자평참사청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자유평등 참정사회 청구라고 외워주세요, 같이 따라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덧 애들이 자평참사청을 그냥 너무 잘 받아들였어.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5가지를 대세요 하면 자평참사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헌법 10조와 이 5가지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잘 배워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104쪽 교과서 나와 보시고요. 우리 밑줄 쳐져 있는데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자,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 헌법 조항을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개인은 모두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행복을,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무,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시민을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그리고 이러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은 다 행복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거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난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 이러면서 뭐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거 약간 사이코패스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 조항을 토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판례를 내린 게 있거든. 이 헌법 10조가 어디까지 용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판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7조, 프린트 7조를 보시면 이 헌법 제10조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행복추구권의 범위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사람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재판에 이제 딱 이걸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뭐 이 사람도 다 헌법 10조를 근거로 해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요 정도까지는 헌법 10조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인데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도 있다고 봤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떠한 것을 해.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춤을 춰.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오케이, 인정한다는 소리야. 근데 나는 길거리에서 만약에 춤을 추라고 하면 난 정말 신경이 곤두서고 정말 닭살 돋아가지고 못 살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 대부분이 그러겠지.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있고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나는 내가 이런 거람으로써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개성의 발현권이 해당이 될 거고요. 자기결정권.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생활이라고 표현하지 내 개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거기 보시면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 결정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서 같은 거를 근거로 끄집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가 대표적인 게 이제 낙태예요, 낙태.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한데 이 낙태를 이제 허용해야 될까 아니면 허용하지 말아야 될까 라는 쪽에서 근거를 들고 오는 것이 사실 같은 헌법 조항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잘 생각도 해보고 이게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어머니의 입장인 거지. 그래서 내가 태아를 출산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애를 이제 낳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 거지. 그치? 근데 이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그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 생명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결국 어디야? 헌법 10조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나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 왜? 내가 행복하려고. 이쪽은 나는 그 태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결정권은 그 태아가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 태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같은 조항을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으로 대립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시겠죠? 이런 얘기가 그 뒤에 보시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사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휴식권, 문화영유권, 평화적 생존권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제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헌법 10조가 이 기본권 5개의 그냥 가장 기반이 되고 이 헌법에서 그 이야기하려는 기본권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인간이 한 명 한 명이 다 존엄하고 가치가 있고 각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 그리고 이런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이게 충돌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반이고요. 나머지 5개가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자유권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가볼 건데요. 자, 우리 교과서 105 쪽을 가보시면 자, 기본권을 어떤 문제에서는 6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떤 문제에는 5개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기본권 5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쓰시오 이러면 자평참산청만 쓰는 거고 기본권이 6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자유권, 밑줄,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이 있다. 평등권, 사회생활에서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 밑줄,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그 다음 참정권, 밑줄,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같은 것들이 있대요. 다음 사회권, 밑줄,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등이 있다. 이거 어디서 봤더라? 카레 바작의 2세대 인권, 사회권에서 4가지 기억나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이제 좀 외워주라. 자, 그 다음에 청구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게 너무 교과서 서술이 지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앙성우 친구들은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더 자세하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개념 프린트 8쪽 지금부터 기본권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기서 잠시 끊고 우리 개념 프린트 8쪽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지우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유권, 평등권인데 아마 자유권, 평등권까지는 내가 칠판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이겠죠. 상당히 많이 만났네. 첫 번째 자유권입니다. 내가 만약에 탁 치는 다음에 자유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유로울 권리요 라고 대답하면 아유 초등학생용 대답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유권이 자유로울 권리가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고 다 인권신장의 역사를 배웠잖아. 자유권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라고 꼭 여러분들이 앞에 붙이셔야 돼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권신장 역사에서 자유권하고 평등권은 소극적 권리라고 했잖아. 국가가 나한테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국가의 개입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고요. 법률에 적법한 절차를 의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내가 내 몸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의 자유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범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현장에서 체포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내가 너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미란다 원칙이거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들어봤을걸?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잡아가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왜? 우리 모두에겐 다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각자가 원하는 그런 종교의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의 헌법이고요. 다음 세 번째,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하는 신념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혹시 내가 이것도 어디 얘기했다 또 어디 잡혀가고 이런 거 아니겠지? 여러분들을 믿을게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사실 대표적인 게 이 통신의 자유 침해거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친구들이랑 그 집에서 하고 있는 카톡,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그 다음에 이제 줌 같은 거 켜놨을 때 친구 보여가지고 막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고 막 이러잖아. 그런 것들을 어느 국가기관에서 다 하나하나씩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완전 끔찍하지 않겠어? 막 SNS 다 검열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누가 도청하고 기록하고 이러면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다 각자가 각자의 통신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그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보시면 되겠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면 그것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 근데 이 자유권은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런 식의 자유권들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한번 샥 보시고 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유권 6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작!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네, 신체의 자유라고 그랬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평등권인데, 평등권은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선생님이 몇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릴 때 내가 너네한테 사회권의 키워드는 뭐랑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평등권의 키워드 하나로 정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차별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달라서, 물론 이제 신분도 당연히 없는 거지만 내가 종교 때문에, 그 다음에 성별 때문에, 장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평등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왜 자유권하고 평등권에 대해서 이제 외쳤냐면 국가 권력이 나에게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어떠한 신분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에서 이야기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도 사람이고 저분도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서 이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바로 평등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등권에 관련해서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대표적인 게 분가산점이에요. 얘도 뭔지 알죠? 군대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서 그 채용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에게 가산점을 줘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양측이 모두가 다 이 평등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찬성하는 쪽은 이거야. 내가 뭔가 내 자기 개발이나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동안 뭔가를 더 쌓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인정을 해달라. 내가 그 사람들과 비해서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니까 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성해. 근데 반대측인데 여러분, 반대측을 무조건 여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이분화된 구조가 아니야. 남성 중에서도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지 못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가산점을 받게 되면 내가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평등권 침해, 이쪽은 이쪽 나름의 평등권 침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은 군대를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되는 건 없나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군 경력을 뭔가 뽑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뽑고 나서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했다라는 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 같은 거를 이제 더 위로 쳐주긴 해요. 그 동년배 입사할 때에 비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이만큼의 사회적 경력이 있으니까 하나 더 위로 쳐줘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우는 있는데, 이제 뽑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군 가산점 제도는 지금 이제 위헌 판결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찬성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낙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군 가산점 제도도 그렇고, 같은 조항으로 서로 이게 대립이 되는 그 문제라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은요, 나도 군대 갔다 왔지만 그 군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의 의견을 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군대 간다고 해서 내가 뭔가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이제 자격증 공부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잘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군대 기간에 좀 못하더라도 나와서도 또 열심히 하면 그 나름대로 길이 열리는데, 그냥 선생님이 봤는데도 군생활 진짜 쟤는 완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가산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은 군 피해자라도 나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든 본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참정권인데, 얘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 7번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참정권은요, 여러분들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첫 번째가 선거권이고, 다음 두 번째가 공무담임권이에요. 공무담임권.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 용어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국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뭔가 참정권이라고 하면은 선거권이랑 이꼴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참정권이고 선거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선거랑 투표의 차이가 뭘까요? 선거 vs 투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선거는 명사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의 종류가 좀 세 개가 있다고 했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그러면 선거는 결국 사람을 뽑는 거야. 사람을 뽑는. 오케이. 근데 투표, 이게 그 영어로도 달라요. 얘는 보트고 얘는 일렉션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명사가 다르다는 것이 이미 이 둘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니까. 그래서 투표는 뭐냐면 정책이나 법안이 선출하는 거야.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그 채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투표가 이제 던질 투자, 표자라고 이야기해서 동사의 의미로 이제 표를 던진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거하러 가자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투표하러 가자 이렇게도 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표를 던져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선거하러 올 때 우리 투표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투표가 명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찍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양성고 전체 학생들에게 투표를 붙였다고 해봐. 그래서 점심시간에 언제로 할까? 그래서 1번 뭐 120분을 하자, 2번 뭐 360분을 하자, 3번 뭐 720분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안을 놓고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다 투표를 하라고 했어. 그러면 자기가 가장 원하는 데다 찍겠지? 그게 이제 투표야.
근데 선거는 우리가 반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 여러 후보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표를 던지는 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선거는 사람을 뽑는 거다. 그리고 투표는 정책이나 법안에 투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권,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국민투표권은 뭐냐면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이 국가의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민투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주민투표라는 게 있거든요. 주민투표는 그 해당 지역의 사람들만 뽑는 것이 이제 주민투표고요. 주민투표가 아니라 국민투표는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근데 최근에는 국민투표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도 국민투표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그 최근 이슈 중에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5년 됐어. 전 세계에서 국민투표를 한번 붙인 국가가 있다? 혹시 어느 국가일지 생각이 나려나? 맞아요. 영국이 EU를 탈퇴를 할까 안 할까를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에게 투표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 이제 브렉시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브렉시트 어차피 영어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EU에 그대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EU에서 빠져나갈까 이거를 이제 그 투표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국가에서 워낙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몇 명의 의견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브렉시트 투표를 했을 때 나가자, EU에서 탈퇴하자가 한 52%, 그 다음에 EU에서 탈퇴하지 말자가 한 48%, 거의 박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반수가 이쪽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갔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는 이렇게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국민투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법은 총 2가지인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대통령이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발의를 했을 때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은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라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제안할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헌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는 다 국회 권한이잖아. 근데 헌법은 국회가 만든 게 아니잖아. 처음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헌법이 토대로 돼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꿀 때는 이게 국회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하고 국가의 행정자금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할 때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초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 국회의원 통과하는 것도 그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세긴 해.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줘야만 그게 이제 개헌이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임기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런 걸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담임권인데 이 공무담임권은 뭐냐면 담임, 선생님 1학년 5반 담임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담임, 뭔가 책임진다. 그거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책임진다. 근데 공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직에 있는 일, 그러니까 국가의 그 행정 일에 대해서 맡기고 그 다음에 책임진다라는 뜻인 거고, 말이 어려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나 투표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국가 일을 하겠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것도 역시 2가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딱 저렇게 생각하고 시험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는 그 공무원이 임명될 때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면 너는
이 정도 점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몇 개 직위들은요 직접 그 대통령이 앉히거나 아니면 뭐 국가기관에서 앉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두 번째 경우, 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이제 시험을 봐는 경우거나 아니면 임명을 직접 하는 거야. 대표적인 자리가 장관인데, 장관. 그 왜 우리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각 부의 장관들 있잖아. 그 장관은 대통령이 그 직접 임명을 합니다. 왜냐면 그 부서의 가장 참모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시험 봐서 되거나 아니면 그 대통령이 앉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피선거권이야. 우리가 대통령을 시험 봐서 뽑진 않죠. 대통령을 누가 임명해 주는 것도 아니지.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어야지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이자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무단위권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고 참정권의 세 가지가 뭐뭐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시작.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나라의 선거의 종류 세 가지 뭐뭐 있다고. 시작.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공무남인권. 내가 직접 국가의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두 가지가 있어. 뭐뭐?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 혹은 피선거권이 보장된다. 다음 세 번째, 국민투표.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뭐랑 뭐?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발의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헌법을 바꿀 때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사회권인데, 이 사회권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간다운 생활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고,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근로시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적은 시급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은 근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고 되시면 되겠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 들고서 건강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막 일하다가 다쳤어? 그러면 이제 산재보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음 네 번째,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우리 마지막 청구권인데 얘도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청구권. 자, 청구권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가장 근간이 됐었던 행복추구권이랑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을 막 열심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어. 그래서 이 청구권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교과서에 있는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기본권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침해가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어. 구제.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침해받았으니까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권은요 세 가지가 총 교과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청원권이에요. 청원. 국민청원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걸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청원권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국민이 국가기관의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문서로 요구를 국가기관에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가 국가 배상 청구권이래요. 국가 배상 청구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 보상 청구권이에요. 형사 보상 청구권. 근데 이게 말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같이 써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배상하고 보상의 차이를 한번 봐보도록 하자. 배상하고 보상. 자, 배상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사회 2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민사재판은 둘이 어떠한 분쟁이나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재판이기 때문에 배상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한쪽이 한쪽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회복시켜주는 배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게 누가 배상을 해주느냐?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내가 국가에게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보시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공무원이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뭔가 일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피해가 온 거야. 그 피해가 이제 불법행위라고 이야기를 해.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공무원이 막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의 그 호적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어 뭐 1995년생인데 뭐 잘못 입력해서 1905년생 막 이렇게 됐어. 혹은 뭐 2005년생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해보자. 그 내가 1995년생인데 8살이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나를 어쩌다 보니 2005년생으로 입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교육을 제때 8살 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가야 된다는 통지서가 안 날라온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를 받았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교육권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잘못한 불법행위로 나에게 피해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배상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가배상 청구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 밖에도 공무원이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게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원상 회복을 시켜주고 뭐 우리 이 손해배상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청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민사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민사재판. 다음 이제 보상은 얘들아 형사에서 쓰는 말인데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쓰는 말인데 형사보상 청구권 일단 읽어보고 가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도록 하는 거야. 근데 보상은 뭔가 했는데 잘못했어. 그게 나 잘못으로 왔어. 근데 그거를 아무리 회복시키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원상 회복이 불가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이 형사재판에 그 사람이 뭐 징역 몇 년, 뭐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땅땅땅 때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으니까 국가가 나한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형사보상 청구권의 과정은 이거야. 우리가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얘기 들었을 거야. 첫 번째 고사가 뭐야? 고소나 고발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범죄를 당했어. 뭐 지나가는데 뭐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고발을 해줬어. 그러면 이게 이제 경찰에게 넘어갑니다. 경찰이 나와서 이제 수사를 하겠지. 그랬을 때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신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피의자가 돼요. 피의자. 그래서 이 경찰이 막 이거에 대해서 수사했더니 굉장히 확실한 증거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검사에게 넘겨요. 검사에게. 근데 여러분들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벌을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에 검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가 그거를 이제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겼을 때 이 사람의 신분이 피고인이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뭐 예를 들면 그 묻지마 폭행을 하는 현장이 옆에 지나가다가 어쩌다 보니 내가 잡혔어. 그래서 내가 피해자 신분이 된 거야. 그랬을 때 이 피의자가 되었을 때 검사가 막 조사를 했더니 지문이 뭐 다른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2단계에서 끝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소를 안 하겠다.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기소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까지 내가 어쩌다 보니 검사가 이제 재판까지 넘어가서 갔어. 네, 피고인 신분으로 딱 앉아가지고 피고인은 뭐 그거의 사실에 대해서 뭐 인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재판을 받았어. 근데 그 형사재판을 받았더니 알고 보니 확실한 증거가 나서 판사가 이 사람 무죄입니다라고 무죄가 된다고 해보자. 피의자가 거기 봐봐.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대. 야 근데 내가 피의자고 피고인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러면 계속 갇혀 있었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야 쟤 뭐 잘못해서 잡혀갔대 막 나의 명예도 다 훼손됐지? 그 다음에 시간도 없었지? 신체 자유 다 뺏겼지?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불기소 처분됐고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국가가 나를 잡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형사보상 청구권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국가가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달라 이거고, 그 다음 형사보상 청구권은 내가 부당하게 형사재판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을 때 국가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권 3개 뭐뭐 있다고? 시작!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자,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다 봤단 말이야. 신체권이 아니라 자유권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평등권, 참정권의 3가지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청구권은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기본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현장에서 만날 때 선생님이 바로 시작하면서 기본권 해보자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로 보고 있겠죠? 줌으로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그 댓글 창에다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한마디 혹은 뭐 더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배속으로 본 친구들도 50분은 수업을 다 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겨만 주세요. 다이렉트 메시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었다라는 거 정확하게 인증하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현장에서 수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